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50분, 오늘 1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통해 유동성이 적은 잡코인의 펌핑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먼저는 크립토닷컴 거래소 CEO의 발언을 통해 유의 종목 딱지빔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또한 어제 영상을 통해서는 바이낸스에서 작은 프로젝트의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이런 경우 특정 섹터에 투자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오늘도 상승분을 보이는 종목을 보시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비카르고가 전일 대비 상승률 최상단에 위치해 있고 1000억대 미만 코인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썬더코어, 메타디움, 그리고 오전에 모스코인, 오늘 상단에 위치하고 있던 대부분의 코인들은 모두 1000억 미만의 유동성이 작은 잡코인이었다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1000억 미만대 종목을 잘 주시하셔서 수익화 하셨길 바라고, 여전히 잡코인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홀딩보다는 상승분이 분출될 때 수익화 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것이 유리한 장세입니다. 지금 양봉이 짧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동안 많이 하락한 만큼 틱당 퍼센티지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선점하시고 상승분이 분출되면 수익화 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과 썸네일에도 말씀드렸듯 지금 또다시 코로나 재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하루 2만 명 이상의 확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사망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연말로 들어서면서 월가 IB들은 증시와 금융 환경에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중국은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봉쇄를 조금 느슨하게 푸는가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다시 또 중국발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사망도 3건이 발생한 상황인데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간 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상당히 안 좋은 소식으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하루 신규 감염자 역시 연일 2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베이징에서는 실내 밀집 시설을 폐쇄 조치했고 도심 6개 구에 대해서 사실상 봉쇄 조치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국발 악재, 코로나 소식에 유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에서 코로나 봉쇄가 있으면 세계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에 따라 금과 같은 원자재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중국발 코로나 재확산세는 어제 하락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아시아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뉴욕에서도 가장 큰 악재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가 의견을 살펴보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 IB들이 금융시장의 방향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전망을 내놓은 IB는 모건 스탠리인데 내년 시장이 추락할 수 있다는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더불어 월가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도 하락 전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최근 비트코인 시장의 경우에는 거래소 몰락 이슈가 강한 하방 압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미 증시와 금융시장 여건은 11월 10일에 발표한 10월 CPI를 소재로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랠리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고 평가하면서 또한 베어마켓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장은 여전히 약세에 빠져있다 언급했습니다. 2023년에도 약세가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찐바닥은 내년에 올 것이라 언급했고,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많이 하락했지만 그 하락의 이유는 금리 인상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사실 금리가 인상된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선호도를 내리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강달러가 의미하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 특히 빅테크에서 기업에 나가야 할 비용이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무역적으로도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욱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 더욱 무서운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이익 손실인 것이죠. 만약 내년에 본격적으로 구체화가 되기 시작하고 주가와 자산 가격에 프라이싱이 반영된다면 금융시장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가격도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많은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이었었죠. 긴축 속도는 줄일 것이지만 여전히 긴축을 진행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통화 긴축적인 면을 선호하는 입장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연준에서도 이런 자산시장의 하락을 조금 우려하는 비둘기파적인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한 주를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공개 석상에서 지금 금융시장 환경이 실제보다 더욱 긴축적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려 본다면 지금 연방기금금리, 즉 기준금리가 3.75에서 4%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마치 금리가 6% 근방이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융시장이 실제 금리에 비해 더욱 긴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괴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정말 시장이 오르고 내린다를 알 수 없듯이 상승의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종전의 명분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으로 금융 여건이 개선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VC의 줄파산이 우려되는 치명적인 악재도 잔존하고 있는 것이죠.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어지러운 장세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시장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면 스트레스만 커지게 됩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규제가 생기기 전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고 긍정적으로 환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산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을 그리면서 상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